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압도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게 EPS가 6달러가 찍혔고요. 6.12달러. 그다음 이제 다음 분기 2분기의 매출액 전망도 280억 달러를 그냥 제시해 버렸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으니까. 지금 천비디아 시대가 일단 시간 외에서는 열렸는데 소감이라고 할까요? 평가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사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물론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 스코어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회계년도 이제 1분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네. 우리는 1분기라고 하면 1, 2, 3을 얘기하지만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한 건 2, 3,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에 TSMC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 매출액 자체도 260억 달러. 시장의 모든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었어요. 네. 나온 실적도. 네, 260억 달러를 예상한 숫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60억 달러니까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이 이제 6.12달러. 이게 놀라워요. 6달러 넘어간다고 예상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6달러를 이제 넘어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때 우리 철진 MC께서도 숫자 딱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가이던스가 일단 270억 달러를 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280억 달러로 지금 가이던스가 이제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숫자는 일단 완벽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테슬라 비유를 해드리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주당 1,000달러 넘어가면 액면 분할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10대 1로 액면 분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1,000달러를 이제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저는 성장률의 함정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게 더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게 분기 기준으로 보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지금 몇백 %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5배? 그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체 캐파가 이제 커지고 있고 그만큼 또 이 주주 친화 정책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한미 반도체를 계속 높게 평가하는 건 앞으로 이 HBM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으로 이번에 또 선정이 좀 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주주 친화 정책 또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IR을 하면서 향후 이제 매출 가이던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좀 IR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는 거죠. 특히 젠슨 CEO의 어떤 성향 자체가 회사의 성장을 또 많은 투자자들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뚜렷한 이제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거. 테슬라하고는 또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괴짜의 또 성향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젠스당 CEO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만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좀 시장에 호평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다 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확정을 해보면 블랙웰렉이라고 하는 이제 AI 신제품, 이 신제품 매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HBM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쪽에서 많은 질문 올라오는 게 엔비디아 놀랍다. 진짜 압도적이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국장에선 뭐 살까? 가령 수환이 님이 엔비디아 오르면 한미 반도체, 코미코, 이수 등을 노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하이닉스는 기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말란 브론도 님도 엔비디아 실적 놓으면은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HBM 말고 아예 D램 이런 쪽으로 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또 HBM으로 또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모든 반도체가 다 좋을까? 또 이런 퀘스천 마크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 D램 레거시 쪽보다는 당연히
HBM 쪽에 HBM 입니다.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고 방금 이제 에이징랜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이징랜드를 이제 언급하시는 건 DSP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이제 맞아요. 가느냐 요걸 그렇게 이제 되는 질문을 거죠. 하시는 거거든요. 커지는 그래서 거죠. 실제로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제 시대가 곧 도래한다.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지금 설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다 마찬가지. 일본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를 포함해서 뭐 AD 테크놀로지, 특히 또 가온칩스 이런 네.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다 공개됐다.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짐을 조금 내려놓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도래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역시 HBM 관련 그 테마지만 이 온기가 뭐 디램 그냥 기존의 레거시로도 갈 수도 있겠고요. 더 범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이제 설계 쪽,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연관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가 완전히 이제 사이즈 업됐으니까 네. 그렇게 오늘 한번 타겟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하고는 현대차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저도 회의하고 점심 먹고 아무 일 없는 줄 알아다가 느닷없이 올해 현대차 숫자를 난리 보고 구자가 찍힙니다. 이런 날이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사실 이유도 참 궁금하고요. 네. 그냥 복합적인 이유가 사실 어제 폭발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뜩이나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러 왔던 시점에서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가 현대차에 좀 그 매기가 쏠렸는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74년도 상장 이후에 역대 최고치고요. 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코스피 이제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흐름이 맞다라고 좀 보는 게 사실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밸류 체인 관련된 저 PBR 관련해서 사실 도요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과 또 이제 은행주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다가 결국에 어떤 이제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또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네. 한번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고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그게 가장 적합한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러시아 공장도 이제 가동 중단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IRA 관련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테슬라 다음으로 점유율을 좀 2등을 기록할 만큼 꾸준하게 지금 약진을 해왔던 기업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시 IRA 관련된 규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만약에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의 동일선상에서 다시 한번 미국 기업들과 이제 같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비교 우위 경쟁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비교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현대차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강력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수소 밸류 체인 관련돼서 좀 네.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 수소 상용차 관련해서 넥소라는 차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관련된 이제 상용 트럭 관련된 컨셉트 모델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시스템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이 수소 밸류 체인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것도 최근 어떤 이제 전력망 이슈가 계속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수소뿐만 아니라 원정 또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또 이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 찰나에 또 현대차의 어떤 이제 수소 밸류 체인 강화 또 그리고 이제 확장에 있어서 그 부분도 모멘텀으로 적용되는데 현금 배당 얘기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이게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마치 지금 짝이라도 한 듯이 네.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15조에서 41조로 이제 배당을 늘리고요. 배당 성향을 거의 지금 25%에서 40%까지 늘리겠다. 예. 그래서 2분기에 어떤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이대로 가다간 2분기에 실적도 너무나 좋아질 것이다라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적용이 됐어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에도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 경영 평가에서도 삼성을 제치고 1위를 또 기록했습니다.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호재 뉴스들이 남발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장 끝나고 뭐가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일 기준으로 네. 또 이제 중국산 이제 전기차 관련된 관세를 25%에서 100% 네. 4배를 끌어올리겠다.
있다. 그럼 또 현대차 그룹이 반사 이익을 또 얻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전일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져 버렸다. 그래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은 결국 자동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현대차의 또 하이브리드 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하이브리드 쪽에서 도요타와 함께 가장 지금 매출폭이 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또 호재로 적용됐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도 어제 동반 상승했는데 이 흐름이 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북미향 자동차 부품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어제의 의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뭐 AI 반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쉬어갈 수 있겠지만 이 현대차, 기아차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저 PBR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를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으니 오늘은 정말 HBM, 반도체, 네. 뭐 자동차 다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방금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시너지가 터진 것 같아요. 네, 수소 맞습니다. 밸류 체인으로 화물 운송 쪽을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터졌는데 그다음 결정타가 배당입니다. 여러분 배당 성향을 2배 올려서 40%면요. 번 돈의 40%를 다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단기 배당 자체도 지금 1분기 뭐 배당도 이제 이번 분기를 2,000원으로 올리게 되고 이게 터진 데다가 미국은 중국차 관세 폭탄, 맞습니다. 이제 중국은 외제차에 대한 관세 폭탄, 맞습니다. 여기서 다 피해가는 게 현대차. 또 뭔가 있을 것만 같아요. 이제 9%대이긴 한데 그건 오늘 장중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도 주목하시라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슈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바로 일발 장전으로 들어갈 텐데요. 영민 매니저 일발 장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오늘 준비해온 일발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 뭐 반도체 종목을 하긴 해야겠는데 최근에 제가 뭐 이수페타시스부터 해가지고 PSK 홀딩스, 테크윙 전부 다 지금 최고가를 다 넘어서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2주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하면 그때 늦다. 미리미리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반도체 종목을 하는데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리 사지 못했던 종목들 혹은 주가가 좀 눌러 있는 종목 중에서 공략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성 엔지니어링요. 네. 추성 엔지니어링. 이 방박증차학이잖아요. 네. 약간 HBM도 맞겠지만은 이건 D램을 전체 보신 건가요? 전체 뭐 이제 태양을 메모리 본가요? 시장의 어떤 그 회복과 그리고 특히 또 추성 엔지니어링 제가 5월 달에도 사실은 추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또 해드리는 이유는 예. 어저께 이제 몇몇 가지 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그나마 지금 주가가 조금 횡보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신고가 올라간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눌러 있는 종목 중에 요 정도는 꼭 보셔야 되겠다 싶은 종목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수페타시스가 소개해드리자마자 지금 뭐 2주 만에 3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PSK 홀딩스도 사상 최고가, 테크잉도 사상 최고가.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까 뭐 스코어에 대한 건 이제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당분간은 지금 엔비디아를 이제 정점으로 하는 이 AI 생태계가 상당히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TSMC가 생산하고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고 그 HBM 수율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특히 1분기 때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뭐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쪽 부진도 좀 있었습니다만 중국향 이제 매출이 인식이 좀 지연된 부분, 그건 이제 2분기 때 매출 인식이 그대로 좀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릴 때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그냥 이제 D램 전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HBM 향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에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진입을 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이 안 되면은 시장 자체 캐파가 커지는 것도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12단
32GB짜리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샘플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장 정도의 이제 생산 캐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물량이 좀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뺏기는 게 아니라 HBM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도 이제 증설 투자를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 한다. 내년까지도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HBM 시장 자체가 그만큼 빠르게 좀 성장한다라는 가장 저는 결정적인 이제 증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향 수주가 이제 기대되는 특히 이제 원비 나노 향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시점이 2분기 이후부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지금 청주 공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6 요쪽에 이제 증설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 이후로 사실 증착 장비 이제 수주 공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설비 투자를 지금 늘리는데 현재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 이제 수주 공백이 있었다라는 건 2분기 때부터 이제 수주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실적도 좀 안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이제 좀 박스권 하단으로 눌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M16 이제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HBM 향 수주가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될 거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전체로 놓고 이제 봤을 때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원비 나노와 관련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있어서는 2분기 때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 우리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한 실적을 이제 2분기 때 만약에 확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엔비디아가 또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못 미쳐서 TSMC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했던 것처럼 주가가 좀 곤두박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좀 남아 있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왔잖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주당 $1,000를 지금 넘어가고 내일 본장되면은 뭐 훨씬 더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덜 움직인 종목 중에서 확실히 이제 HBM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뭐 오늘 또 오전장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33,600원이고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굉장히 한산해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거래가 이제 조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종가 33,600원에서 한 34,000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이제 4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여유 있게 2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다각도로 수혜를 주겠죠. 이제 레거시, 디램 쪽에 방막 증착의 뭐 최강자인데 HBM 쪽으로도 이제 또 넓히고 있고 세 번째는 분할 이슈도 이제는 좀 주가에 맞습니다. 반영됐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주성 엔지니어링. 진짜 오늘 뭐가 움직일지 뭐 다 움직이겠지만 오소독산 한미반도체 HBM 쪽인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쪽인지 레거시 쪽인지 아예 범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다 움직일지 장 시작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준호 매니저하고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이것도 저희 이제 일발 코너에서 인프라 AI 송배전 다음으로 좀 밀고 있는 ESS인데 어제 좀 꿈틀꿈틀 됐어요. LS 맞습니다. 에코에너지와 함께 3일 일발 종목이었습니다. 서진 시스템 볼까요? 네, 뭐 결국에 이제 앞으로 AI의 어떤 전력을 책임질 또 이제 어떤 에너지가 과연 뭐가 될 것인가라는 거에서 결국 천연가스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한선 엔지니어링도 잠깐 언급을 타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SOFC 또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 좀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SK 이노틱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많은 이제 에너지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까라는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서진 시스템이 또 이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진 시스템이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인적 분할 얘기 나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저도 마음고생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와가지고 이제 어떡할 거냐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인적 분할을 포기만 하면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들어가니까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진 시스템은 뭐 상장 폐지랑 전혀 관련이 없고 취소를 했죠. 맞습니다. 네. 취소하면 언제든지 거래가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ESS가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장 실시 그 관련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던 건데 이제 바로 이제 포기하고 또 이제 철회하면서 바로 이제 거래가 재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됐는데 네. 결국에 서진 시스템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나 뭐 또 실질적으로 좀 최근에 뭐 5G 관련된 뭐 장비 뭐 많은 사업들 하지만 최근에는 ESS 쪽에 이제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고 특히 ESS 쪽에서는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 또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ESS 쪽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충분하게 뭐 시세 분출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안에서의 좀 변동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익절 라인 때만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 수익률이 한 20% 가까이 수익률이 찍혀 있을 텐데요. 익절 라인대를 그러다 27,000원 정도 수준을 좀 잡고 대응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는 3만 원 돌파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볼게요. 준호 네. 매니저의 8일 G2 파워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원자력 태양광들인데 간밤에요. 지금 엔비디아에 묻혀 있었는데 테마로 뉴욕 증시 보니까 퍼스 솔라부터 해서 태양광들이 뭐 그때 미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15% 이상씩 올랐더라고요. 예. G2 파워는 또 장점이 태양광 모멘텀도 있고 예. 이 원전 관련된 원전. 모멘텀도 있고 네. 그래서 수배 전반 관련된 이 전력을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하고 또 전력이네요. 보는 수배 전반 관련된 기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때도 같이 영향을 받고요. 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무탄소 전기 관련된 섹터가 올라갔을 때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근데 또 제가 지난번에 원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또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어떤 방한 시기가 결정되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 마감하자마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28일에서 29일 이제 방한을 앞두고 그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섹터의 어떤 이제 매수세가 시간에 의해서 한 3에서 5%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G2 파워도 한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저는 이제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은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11차 정기분도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유럽의 이제 원전 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체코 원전 수주는 지금 정부나 한수원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앞으로 AI의 가장 그 주 공급원으로서 60% 전력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또 원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G2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소형 모듈 원자로뿐만 아니라 이 전력에 대는 수배 전반, 또 스마트 그리드, 또 ESS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네. 어제 장중에 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시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어떤 이제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했을 땐 G2 파워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G2 파워 또 ESS 요즘에 천연가스 오르는 것도 실은 AI 때문입니다. 그 천연가스를 전지에다 태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어제 그제 뭐 가스주 올랐는데 그 천연가스 자체보다는 또 이것도 AI 배터리로 이제 이렇게 가는 어제 또 이 모멘텀이 수소 고체 산화물 고체 나왔고요. SOFC도 이것도 결국은 AI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 AI에 대한 전력 수요의 이제 대안이 수소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었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밑단까지도 한번 가는지 온기가 엔비디아의 온기가 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일 에코앤드림 있고 네. 2일 날이 알테오진 좀 있다고 에코앤드림부터 네. 먼저 하죠. 에코핸드림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뭐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상승세가 좀 그러게요. 만들어졌고 예.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가격을 조금 깔아가지고 한 38,0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고점이 이제 42,000원 정도. 예. 오전에 제가 이제 차트 분봉을 조금 보여드리면 오전에 이제 38,000원까지 요때 한번 딱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가
수주 공시가 이제 하나 뜬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유미코어 쪽으로 이제 5년짜리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아마 1분기,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양극재 전구체 쪽 이제 매출, 하이니켈 이제 NCM 관련돼서 이제 전구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내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상 이제 전구체 국산화를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쪽 이제 수주도 좀 기대된다. 물론 이제 어저께 계약 상대방이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제 수주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인지 뭐 해외인지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2달 있다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긴 합니다만 매출처가 분명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어제 이제 수주 공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어제 또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 후반에 현대차가 너무 강해가지고 현대차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이제 다 쏠려버리다 보니까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이제 가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윗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전부 윗골이 달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코앤드림은 수주 공시 이제 호재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좀 잘 나타나고 있다. 어제 이제 거래도 이제 조금 붙여줬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한 43,000원 이상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핸들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아까 G2파워도 그랬고요. 웬만한 게 다 윗꼬리가 왠가 보시면 현대차를 9%를 땡겼으니까 그 오후 한 1시 반부터 수급이 그냥 다 가버린 또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오늘 어떤 반전이 있을지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2일 영민 매니저 일발정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하시면서요. 지금 지우지우님이 한미약품 저평가됐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한미약품 전망도 궁금하다. 알테오젠 한미약품. 일단 뭐 한미약품 먼저 좀 해드리면은 그럴까요?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한 3종목 정도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 한미약품. 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단 M&A가 이제 실패를 했고 뭐 이제 자식들이 또 막 뭐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아들과 엄마입니다. 맞아요. 네. 시끄러운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우리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이 좀 됐고, 향후에는 이제 좀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정상화를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아무리 이제 뭐 누가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신약 파이프라인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도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메시 치료제, 뭐 내시 치료제,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이제 가지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을 가지고 배당도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올라설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다 이제 반영이 좀 된 구간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 대신에 조금 중기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리뷰를 해드린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 네. 어제 또 알테오젠이 개장하자마자 좀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또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저께 이제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왔거든요. 머크사가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이제 개발을 하는데 임상이 갑자기 실패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분명히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 만드는데 임상이 실패했다고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를 실패했냐면 알테오젠이 공급한 SC 제형하고는 별도로 네. 머크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키트루다의 SC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 3상의 결과가 오히려 이제 사망률이 막 10% 후반대로 막 더 치솟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이제 SC 제형 변경은 폐기 수순으로 간다. 네. 그럼 결국은 알테오젠하고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말에 이제 또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또 네. 해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욱 귀중함을 맞습니다. 얻은 거죠. 예. 알테오젠의 값어치를. 기술력이 예. 그만큼 더 뛰어나다라는 네.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로열티가 과연 몇 프로일까?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냐 5%냐 뭐 5%냐.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3%가 아니라 이러면 5%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향후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확인이 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이 네. 초반부터 좀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결국엔 또 어제 저는 이제 어제 딱 우리 시장의 흐름을 딱 두 종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SK 하이닉스 어저께 52주 신고가 찍었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사상 최고가 이제 넘어섰단 말이에요. 요 두 종목 쪽으로 장 후반에는 완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되면서 나머지 2,000개 종목들은 거의 다 꼬리를 달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알테오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서 20만 원을 장중에 한번 넘어섰는데 약간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으면서 조금 눌렀어요. 근데 뭐 알테오젠은 충분히 제가 이제 단기관점에서 24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알테오젠도 뭐 지금 구간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우지우님, 한미약품 또 한미사이언스 실은 실적이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모녀하고 이제 아들들 간에 참 그런 경영권 네.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은 됐어요. 이제 모녀 쪽이 다 빠져나가고 아들들 네. 쪽으로 새롭게 되니까 경영권 안정됐었던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가 머크가 자체적으로 이 제형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맥 주사를 피하지상으로 실패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돋보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로열티 3%가 아니라 5%까지 뭐 이런 기대감 숨겨져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테마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또 이제 HBM 관련해서 김현민 씨 잘 소개해줬으니까 그래도 현대차 관련된 종목 갓현대.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네, 부품은 화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수개월 만에 가져왔는데 네. 항상 제가 부품을 화신 외쳤을 때마다 항상 큰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이고요. 네. 근데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자동차 관세를 거의 4배 이상 25%에서 100% 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미향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을 우리가 좀 관심을 본다고 했을 때 네. 그랬을 때도 결국 화신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이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지금 조지아주에 또 샤시 공장을 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됐는데 딱 지금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2024년도 말에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추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서 샤시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팩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공급해 나간다고 했을 때 화신 같은 경우도 현대차 성장과 함께 사실 매출 성장에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큰 조정 흐름이 나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미향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사실상 이제 뭐 수요가 좀 둔화되고 또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신의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어느 정도 주가엔 녹아져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에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상승과 함께 사실 현대차와 지금 49년째 협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사실 현대차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네. 사실 샤시와 이제 바디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사람의 뼈대 역할을 하는 부품들을 현대차에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친환경 부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현대차에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뭐 미국 현지에 있는 뭐 제너럴 모터스, 뭐 GM, 또 그리고 클라이슬러, 포드에도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테슬라에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도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또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과 중국의 어떤 이제 수출 관세 관련된 부과를 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요즘 완성차 업체들이 또 인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중 간의 어떤 이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국가는 인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뭐 인구 순위도 좀 중국을 추월한 상태에서 테슬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인도까지 날아가서 인도에 지금 이제 공장 건설과 기가 팩토리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도 이쪽에 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10년 동안 지금 3조 2천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결국 IPO 추진도 한다라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 매출은 현대차가 줄고요. 인도 매출이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그 매출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마침 또 화신이 또 이제 인도 매출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화신, 부품 기업들 중에서 그 다음에 서현이와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이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 쪽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부품은 화신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배터리 팩 공장 건설을 지금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관련해서도 매출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의 어떤 과대 낙폭 또 현대차의 상승과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신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부품은 화신이다. 네. 근데요, 어제 김밥 먹다가 제가 네. 현대차가 폭등할 때 바로 화신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아, 화신도 올라갔어요. 이거 맞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게 세워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화신도 올라버렸던데. 가격 전략은 네. 너무나 지금 좋다. 왜냐면 너무나 그 좋아요. 고점 대비해서 네.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 현대차의 상승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성장성을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밑단위 협력사들, 부품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품 기업들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요 화신이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서 지금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의 어떤 성장성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화신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좀 탄력도 면에서도 현대차와 같이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더라고 봐서요. 매수가는 전일 한 11,000원 정도 네. 매수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13,500원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9,350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뭐 7, 8% 예, 올랐죠? 9% 정도 예, 상승으로 9% 정도 나왔어요. 올랐으나 전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쵸, 이제 이제 밑단에 시작이다. 있다. 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 화신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오늘의 작전주 정철진의 작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